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만 봤지 사과가 무슨 힘이 있어서 거기까지 올라갔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사과를 떨어지게 하고 달을 지구에 메어놓고 우주의 모든 것을 붙잡아두는 중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면서 하늘 높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력은 중력보다 큽니다. 문학평론가 이어령 선생의 말입니다. 중력보다 큰 생명력. 나를 비롯해 나와 함께 사는 모든 생명이 위대해 보이네요. 오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다의 이준호입니다. 사이다 최규환입니다. 박형숙입니다. 네. 제가 오늘 오프닝 좀 멋있는 말 했죠?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네. 와, 이런 생각을 하시다니라고 네. 상당히 놀라면서 듣고 있었는데 막판에 역시나 이어령 선생의 글에서 네, 저도. 저는 또 그걸 또 이걸 제가 이준호 기자님 직접 쓴 글인 줄 알고 깜짝 놀랄 뻔했네요. 저 물론 이런 거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제가 요즘 그 소설로 쓰는 갑자기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소설로 읽는 영혼 뭔데 하여튼 이어령 선생님이 쓴 책을 읽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있는 얘기 중에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들어올 만하네요, 진짜. 예, 끌어당기는 힘보다 더 강한 게 올라가는 싹이 올라가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무슨 생명의 위대함 이런 얘기할 때는 되게 진부한 말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생명이 참 위대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상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뭐 중력이라고 해서 밑으로 당기는 힘만 받지 너는 그것을 거스르고 어떻게 거기에 매달려 있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었거든요. 네. 되게 참신했어요. 저도 그래요. 그거 보고 놀란 거지.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막 사람이 귀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말도 이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좀 너무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는데 새삼 정말 사람을 비롯한 생명이라는 것이 참 귀하구나 이런 생각을 얼핏 했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오늘 어떤 기사 준비해 왔습니까? 네, 오늘 좀 핫하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지났나? 일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배. 우리가 한 번도 이런 건 안 다뤄본 것 같은데 일배 이런 얘기는. 네. 이럴 때 저희가 한 번씩 느끼죠. 저희 방송의 정체는 본격 시사 타치 생활 감성 수다쇼라는 거를. 네, 일배에 대한 주장글은 아니고요. 네. 일배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방송 나가면 또 일배에서 우리 사이다 달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좋긴 하겠다. 예, 그렇게 좀 이슈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는. 좀 좋겠죠. 네. 악플이라도 좀 달리고 우리 또 고소라도 한번 좀 해보고. 그렇지. 거의 자학 방송. 네, 오늘 읽어드릴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쪽 치우치지 말라던 친구. 알고 보니 일배. 11월 6일 날 오마이뉴스 사는 이야기로 나간 글이고요. 김준수 시민기자님이 써주셨습니다. 이분 이름 굉장히 익숙하죠? 익숙하죠. 예, 사이다 단골 아닙니까? 예, 오늘 방송으로 사이다 최다 출연 기록을 세운 3회 세 번째 출연하고 계시는 김준수 시민기자입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1985년에 대구에서 태어나 21살까지 살았다. 2년간 육군 현역으로 군복무 후에도 대구에서 1년간 자취를 했다. 이듬해에 호주로 2년간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와서 지금은 4년 넘게 서울에서 살고 있다. 지금은 대구에서 머물지 않지만 이 정도면 대구 토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진보적이라 불리는 변화에 대해 대구의 분위기는 많은 경우 반대편에 서 있었다. 동성애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나쁜 것으로 전해들었다. 보수적인 사고와는 별개로 전라도에 대한 지역 감정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물림됐다.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전라도 사람들은 안 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으면서 지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가 전국적으로 크게 벌어졌다. 나는 아직 대구에 있었다.
나는 사회적인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다. 나는 더 넓은 세계를 보겠다며 호주로 출국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출국을 20일 정도 남겨둔 5월 말, 촛불 시위를 다룬 뉴스를 받고 살수차를 동원한 진압에 시위대가 무참히 짓밟히는 광경도 목격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한 친구는 거리로를 미니홈피 대문에 적고서 집회 열기를 현장에서 전하기도 했다. 그제야 나도 이것저것 관심을 갖고 알아보게 됐다. 오마이뉴스를 접하게 된 시기도 이때였다. 게임하고 웹서핑할 때만 쓰던 인터넷으로 뉴스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접한 뉴스를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주위의 친구들에게 공유하기도 했다. 한국 사회에 대한 나의 관심은 호주에 머물던 2년 동안에도 식지 않았다. 귀국했을 때는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 방송이 열풍을 일으키던 때였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를 따라 보수 언론을 읽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다른 정보를 접하면서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으로 변해갔다. 주변의 반응은 꽤 싸늘했다. 아버지는 경기 침체와 줄어가는 가계의 수입에 침울해 하시면서도 정치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분이셨다. 갑자기 사회에 관심을 키우는 나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게 느껴졌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네 일에만 집중해라. 저런 데 나가면 못 쓴다잉. 촛불 시위 장면이 텔레비전 뉴스에서 나오면 아버지는 내게 점잖게 타이르셨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하며 얼버무렸다. 어차피 대구에서 나간 촛불 시위는 서울의 격렬한 상황과는 달라서 촛불을 들고 번화가를 한 바퀴 조용하게 돌고서 끝나는 수준이었다. 경찰도 해산을 요구하거나 진압을 시도하지 않고 그저 시위대가 차도로 나오지 않도록 주위에 서서 지켜보는 것에 그쳤다. 아버지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오히려 고향 친구들과 갈등이 심해졌다. 어릴 적부터 보수적인 발상을 아무런 의심 없이 학습한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느샌가 달라진 내가 튀어나온 모처럼 보였던 걸까?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돌연변이나 외계인으로 불리고 있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이다. 물론 넘치는 혈기를 주체 못한 내 탓도 있다.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면 친구들에게 메신저로 보여주며 이것 좀 봐라 하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선거일이 다가와도 시큰둥한 친구에게는 선거를 안 하는 건 시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하고 훈계성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 뜻하지 않게 도덕적 우월감을 표출하던 내게 친구들이 거부감을 느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2010년 여름, 쌓이고 쌓이던 것이 결국 터졌다. 기사를 인용하며 목소리 높여 MB를 비판하던 내게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요즘 빨갱이가 설친다 카디. 준수야, 니도 조심해라. 북괴 세뇌당해서 정부 흔들고 북한 좋은 일 하지 말고. 그 말이 무척 아프게 들렸다. 내가 빨갱이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가 페이스북과 메신저 등에서 나를 차단한 것을 발견한 뒤로는 더욱 씁쓸했다. 나는 비록 서로 생각이 다를지라도 여전히 친구로 남을 수 있다고 여겼다. 논쟁을 벌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늘 그랬듯이 다시 웃으며 소주잔을 같이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나만의 바람이었던 듯하다. 그렇게 친한 친구들 몇몇은 나를 떠나갔다. 이명박 대통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고 역정을 내고 연락을 끊은 친구도 있다. 누군가는 나를 선동꾼으로 몰고 다른 친구들에게 요즘 준수가 빨간물이 들었더라 하고 뒷담화를 한다는 소식도 들렸다. 물론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소수였고 그저 조용히
너무 편향된 정보만 접하는 거 아니야? 하고 조언해주는 친구도 있었다. 나와 친구들도 어느덧 30살이 됐다. 어른이라고 하기엔 아직 부끄러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철없던 고등학생 시절에 비하면 더 멀리서 나와 내 생각을 돌이켜볼 수 있게 됐다. 멀어진 친구와는 지금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 당시를 돌아보면서 내가 말을 조금만 더 부드럽게 했더라면 또는 더 유연하게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한다. 과거의 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조언하던 한 친구는 최근 자신이 1배, 일간 베스트 저장소 회원이라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넌지시 고백하기도 했다. 고3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방황하던 시기에 나를 도와준 가장 친하고 고마운 친구가 말이다. 나는 이 친구와도 연락을 끊고 멀어져야 할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의 일밍아웃은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단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와 멀어지는 일을 더는 겪고 싶지 않다. 물론 일베에서 자주 거론되는 범죄적 발언을 직접 듣는다면 다른 상황으로 이어질 테지만 다행히 아직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모두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모두 적이라 규정짓는 피야 식별법이 아닌 모두 같은 사람임을 먼저 인식하는 태도 말이다. 진보와 보수는 공존하면서 사회의 발전과 유지를 도모해야 마땅하다. 그러자면 보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공유하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할지언정 그것 때문에 타인을 쉽게 괴물이라 부르지는 말자. 나와 다른 진영에 서 있는 존재 역시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일단 나부터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리라 다짐해본다. 네,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글이네요. 우리 일단 최기아 씨 역시 본토 발음이 오늘 아주 제대로 살았는데요. 네. 준수야, 이거 이 생각하지 말고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하셨다면 아무도 제가 대구 사람인지 모르실 텐데 이렇게 완벽한 서울말을 쓰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최기아 씨 예전에도 대구란 얘기 몇 번 했어 방송에서. 내가 뭐 그 사투리 쓸 때마다 네이티브 스피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 그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저는 이 분위기 잘 아는 게 사실 저도 대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세요? 어렸을 때 올라와서 저는 사투리 그런 건 없는데 지금도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어른들을 만나요. 대구 어른들 우리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오시기도 하는데 이걸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그 대선 직후에 2013년 1월에 저희 아버지 그 생신 맞아서 대구에서 어르신들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놀고 밤새도록 이제 뭐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술도 마셨겠다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당연히 어떤 얘기 나올 줄 그렇죠. 알죠. 그래서 막 한참 얘기하는데 우리 그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준호야, 니도 대구 사람이다. 이러시더라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정체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뭐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마라. 뭐 어떤 이런 발언이었어요. 술이 확 깨더라고요. 네. 그럴 때 반응은 어떻게 하세요? 맞습니다. 이랬지. 거기서 뭐라 그래 그럼 내가. 그 앞에서 자존심 세우고 뭐 싸우고 안 돼. 어르신들 맞춰줘야지. 대화를 시도할 수는 없나요? 얘기는 많이 했어. 우리 누나는 계속 싸웠어.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시작됐거든. 니들도 문재인 찍었나?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 거야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했더니 니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모른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팍팍팍팍 이렇게 진행이 된 거지. 현장감이 팍팍 느껴지네요. 그래요. 말씀하신.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 대구라는 곳에서 살았던 그 친구들이 다 대구 친구인 이 김준수 기자의 사실 이거 정말 저는 이렇게 보니까 되게 외로운 일이거든. 진짜 외롭죠.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난 특히나 아까 이 글에 읽을 때 걔가 나를 차단했을 때 나 그 느낌이 어떨지 알겠어.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그리고 이 타지 나와서 혼자 살면은 그렇지. 고향 친구들 되게 그립게 한 사람 한 그럴 사람이 텐데. 진짜 중요하거든요.
옛날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 그렇죠. 아유, 그래서 이 친구들과 좀 이렇게 멀어지게 된 이런 사연들인데, 자, 하여튼 이 속내나 이런 것을 우리 김준수 기자와 전화 연결을 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수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뭐 사실 반갑다기보다는 너무 친근하네요. 사이다 세 번째 출연입니다. 최다 출연자. 네, 최다 출연자. 그래도 혹시 제가요? 네, 그래도 혹시 안 들은 분들이 있으니까 자기 소개 간략히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30살 직장인 시민기자 김준수입니다. 네. 자, 바로 글 이야기로 들어가죠. 네. 그 사회 문제에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보면서 관심을 두게 됐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특히 이 시위에 관심이 끌린 이유가 있나요? 네, 그때가 2008년쯤이었죠. 그때 그렇죠. 친구 중에 이제 대학교를 서울에서 다니는 애는 이제 시위에 나가더라고요. 네. 이제 촛불 집회에 나가고 또 군대를 좀 늦게 간 친구는 의경으로 간 친구가 있었는데 네. 걔는 이제 집회를 막는 쪽 병력에 속해 있었다고 그때 한창 민영 페이지 많이 할 때 그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친구들 글 보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이 있는 애들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됐죠. 아, 아무래도 친구들이 좀 영향이 좀 네. 있었군요. 예. 그렇죠. 그 아버님이 그 우려 섞인 시선으로 막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고 하셨는데 그 아버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나요? 뭐 김준수 기자님이 아버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아버지나 저나 이제 많이 닮아서 말수가 적은데요. 네. 네, 적을 제 것 기억에는 같아요. 저녁에 이제 밥을 먹을 때 늘 TV를 보세요. 뉴스를 보시는데 그때 아마 촛불 집회 같은 게 뉴스에 나왔었는데 네. 그쪽으로 이제 아버지가 저런 걸 하니까 이제 사회가 시끄러운 거다라고 한마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더라고요. 네네. 지금이면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괜히 어려서 그랬는지 그걸 괜히 시위 때문에 시끄러운 게 아니고 시위를 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서 시끄러운 게 아닐까요? 라고 좀 어떻게 보면 말대꾸를 했죠. 아버님이 깜짝 놀라셨겠다. 좀 안 좋아하셨죠 그때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알게 되셨고 네. 문제는 근데 지금 그 아버지가 아니라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친구들하고 막 그렇게 막 20대 남자들이 정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나요? 다른 얘기를 주로 하는데 정치 얘기를 많이 하진 않죠. 근데 뭐 그때는 이제 한 2010년 한창 선거도 이슈가 되고 뭐 이런 뭐 팟캐스트도 그때 정치 쪽으로 좀 많이 활려된 게 많았죠. 그래서 낙검수 같은 것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화두로 어떻게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얘기를 하다가 그쪽으로 흘러가서 의견 대립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주로 그런 화두를 던지는 거는 김준수 기자님이었나요? 네, 사실 그때 이제 대구에 사는 친구들은 정치 무관심층이 많았어요. 오히려 관심 없는 애들이 많아서 저는 또 딴에 이제 팟캐스트 좀 들었다고 그때 낙검수 듣고 어떻게 보면 잘난 척을 했죠. 그 잘난 척했다는 거를 네. 도덕적 우월감을 표출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말을 하면 그게 도덕적 우월감을 표출할 수 있는 건가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뭐 이런 거죠. 그 대부분 이제 정치에 관심도 없고 뭐 투표도 그러니까 친구들 당시의 반응은 선거하러 가서 투표해봤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네.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뭐 그렇지 뭐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뭐 친구들끼리니까요. 근데 네. 그것도 그냥 안 넘어갔었죠 그때. 네. 짐작이 갑니다. 네. 그러셨군요. 투표를 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 안 하지 투표를 안 하니까 우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는 거지라고 무슨 도덕 선생님처럼 통계성 발언을 했었죠. 근데 맞는 말인데 맞는 그 정도는 말인데? 뭐 그렇게 기분 그 아닌데. 예. 그러니까 말 자체는 뭐 틀린 말이라기보다는 근데 친구들끼리 맞아요. 할 그 말은 분위기 아닌 것 알겠어요. 같아요. 무슨 분위기인지. 톤을 좀 다르게 했었더라면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김준수 기자님 그 절친이 네. 그 이게 구구 커뮤니티로 좀 알려져 있는 그 일간베스트 저장소죠. 네, 일베 사용자임을 넌지시 고백했다고 쓰셨는데요. 그때 느낌이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친구의 그 고백이. 처음에는 응. 네, 좀 혼란스러웠죠. 지금도 혼란스럽긴 한데 네. 그때는 좀 충격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말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네. 얼핏 이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 이제 그걸 딱 듣게 되니까 되게 좀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일배를 자기가 한다고 직접 말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아, 그럼 넌지시 고백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의 이 넌지시라고 쓰셨길래? 그러니까 그 단톡방이라고 예. 카톡 단체 대화방에서 네. 친구들 이제 대구 고향 친구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네. 근데 유독 걔가 이제 좀 인터넷 신조어 같은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아, 근데 네. 무슨 말인지 뜻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네. 친구들이 저도 그랬고 근데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아 너희 모르겠구나 일베 용어라서 그래요? 너희 모르겠네 어. 그런 식으로 고백 아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렇군요. 고백을 한 거군요. 아니 근데 그 친구 중에 네. 그 북괴 세뇌당에서 정부 운동은 북한 좋은 일 하지 말고 뭐 이런 충고한 친구도 있다는데 그 당시 그 친구 나이가 몇 살이었죠? 전 사실 놀라워요. 이런 말을 쓴다는 게. 북괴. 네, 북괴 이런 말을 쓴다는 게. 이거 그렇죠. 그때도 한참 2010년 20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20대 뭐 중반? 중반이네요. 중반. 네. 그런데 그런 말을 쓰는군요. 북괴라는 말을. 제 놀랍네. 기억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일베는 없었지만 네. 그래도 그때도 좀 그런 목소리를 내는 커뮤니티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걔는 걔도 토박이라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활동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 2008년부터 뭐 미국산 태호기 반대 집회 같은 얘기를 많이 꺼내면은 불쾌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의견을 내면은 뭐 메신저나 뭐 민족 페이지에서 얘기를 하면은 네. 아유 요즘에 빨갱이들이 터친다 그러더니 아. 그러니까 저한테 대놓고 빨갱이라고 말을 한 건 아니고 근데 사실 겨냥을 한 거네요. 되게 많이 들었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참. 네. 자, 김준수 기자님. 네. 끝으로 그 단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와 더 멀어지는 일을 더는 겪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일베 친구하고는 어떻게 지내실 생각인지 그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일베하는 친구랑은 지금도 연락을 하죠. 그 단톡방도 계속 이제 거기서 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본의 아니게 단 둘이 대화를 하는 거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좀 성급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힘들어.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런 거 그냥 성향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관점 때문에 연락을 끊은 애들이 좀 몇 명 생기니까 그런 그 자체만으로 이제 연락을 끊고 안 보는 게 꼭 옳은 일 같지도 않아서요. 네. 걔랑은 되도록 서로를 덜 자극하는 선에서 대화를 하고 네.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사실 아직은 좀 혼란스럽죠. 뭐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지만 그 커뮤니티가 좀 말이 많은 데잖아요. 네. 그래서 잘 지내려고 해봐야죠. 그렇죠. 사실 뭐 근데 정치 얘기 아니면 뭐 옛날 이야기라든가 뭐 학창 시절 얘기라든가 이런 거 하면 또 할 얘기 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냥 전까지는 그냥 일배하는 사람 하면은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 많고 완전 그러니까 무슨 괴물처럼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네. 친구 중에서 일배하는 애가 이제 나오니까 얘랑은 학창 시절에도 되게 좋은 기억이 많았고 고3 때 제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되게 저를 도와준 친구였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냥 찾아와 하고 그러는 게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네, 대화를 많이 해봐요. 예, 그래요. 그 친구하고 계속 좋은 친구 관계 계속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업무 때문에 바쁘신데 잠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 시사 타치 생활 감성 수다쇼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김준수 기자님이 그래도 끝까지 이 친구들과 관계를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근데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만나면 사실 좀 이렇게 예민한 이야기는 좀 피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지금 30? 네. 30이라고 그랬잖아요. 30. 한참 정치 얘기할 때인가요? 보통은 30 안팎의 남자들이 친구들을 만나면 사실 정치 잘 얘기 안 하죠. 예, 결혼 얘기, 네네. 뭐 아니면 직장에서 막 뭐 좀 힘든 얘기, 네. 뭐 사회 초년생들일 거니까 네. 뭐 그런 얘기하고 뭐 차 얘기나 뭐 축구 얘기 뭐 이런 거, 뭐 군대 얘기 뭐 이런 거 주로 하는데 하여튼 그 친구들 사이에서 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잘 친구들을 지키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나저나 이분이 참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다 최다 출연자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3회 출연. 네.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문자를 5통이나 보냈어요. 어머. 그러면서 세 번째 해봐도 긴장되네요. 이러면서 문자가 시작돼가지고 조용한 카페 회의실을 전세냈습니다. 헐. 다른 손님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대기 중이에요. 아이고 그 정도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냥 네. 오늘도 많이 버벅거리겠지만 이러면서 걱정을 태산같이 했던 문자가 이렇게 아이고 왔네요. 고맙습니다. 아유. 이거 참 이 인터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셨네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꾸준히 만나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이면 한 40년 전인가요? 몇 년 전인지 계산이 잘 안 되네. 제가 50년 전. 제가 곧 80 환갑이신가요? 제가 87년 있죠. 87년 6월 항쟁 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그때 했던 친구들 지금도 11명이 그 꼬박꼬박 고교 만나는데 얄개 시절 아닙니까? 얄개. 얄개. 우리는 그때 얄개 시절보다는 더 뒤였지. 그러시군요. 하여튼 그런데 30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30대 그때는 별로 정치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만나면 되게 편안하게 정말 별 어려움 없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대략 거의 다가 의견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저희는. 그 희한하죠. 예전에는 정치 얘기할 때는 잘 몰랐는데 선거 때가 되거나 이러면 되게 성향이 좀 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친구들을 특별히 그건 아닌데 약간 그런 게 있나 보죠. 나이가 어떤 일정 정도 나이가 됐을 때 그 성향이 좀 약간 물론 이제 반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친구 사이에서 이런 거는 특별한 그게 없는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니까 친구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모임 나가기도 싫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비교적 이 김준수 시민 기자님하고 고향도 같고 네. 약간 살아온 이력도 약간 비슷하고 네. 저도 20대 초반까지 20대까지 대구에 살다가 그리고 20대 중에 2, 3년 정도 또 대구에 잠깐 또 갔다가 나머지 시간 서울에서 보내고 네. 뭐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세대도 약간 비교적 가깝고 네. 그래서 저도 친구들 이렇게 좀 보면은 여기는 막 싸우고 막 빨갱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은 약간 저를 만나면 일부러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최규하 씨를 의식하는구나. 아, 약간 그런 느낌. 아니, 말은 안 하는데 제가 와 있으니까 괜히 그런 얘기 했다가 골치 아파지니까 그렇죠. 말을 꺼내지 말자. 아예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뭐 옛날 얘기하거나 이렇구나. 네, 근데 오히려 제가 이제 결혼하고 다들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작년 올해 다 낳았어요. 작년 올해 다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만나면 애 얘기. 앉아서부터 갈 때까지 임신, 출산, 육아, 애 플러스 돈 벌기 어려운 그 이야기만 주구장창하는 거예요. 주야장천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좀 바뀌더라고요. 근데 박경수 기자 어때요? 여자들은 주로 만나면 어떻게? 이 정치 얘기 좀 하나요? 여자들이 오히려 정치 얘기를 더 자주 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정치 얘기를 하죠, 하기는. 근데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저는 다만 이제 저희 외가가 부산이신데 이상하게 하여튼 저만 부산에 내려갔다 하면 제가 표적이 되어서 모든 그 이 땅에 모든 잘못을 다 뒤집었어? 불만과 문제와 현 정권의 작태들에 대한 비판을 저를 향해서 다 쏟아내시더라고요. 현 정권이라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아니죠. 근데 그 전에 네, 그 전에 네,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죠. 네. 그래서 그냥 뭐 이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저를 통해서 하고 싶은가 보다 하면서 듣죠, 주로. 그러다가 어느 임계점이 있어요. 그렇지.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못 네, 참겠다. 되게 서러워져요, 막. 네. 그렇구나. 네, 이 땅의 이 동서 갈등 다 온몸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왜 이래야 되나 싶고 뭐 하여튼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제 아내도 그렇고 저희 누나도 그렇고 그 보면 제가 여자들의 대화가 궁금한 게 남자들은요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면 좀 약간 거창해, 뭐 거창한데 여자들은 생활 이야기 속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여자들 이야기가 좀 더 진심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애들 키우는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고 요번에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 사건으로 가장 붕괴한 게 엄마들이잖아요. 앵그리맘. 앵그리맘이잖아. 앵그리 데드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자들의 그 정치 이야기는 정말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진심이 어렸다? 굳이 뭐 나도 이거 안다 뭐 정치 얘기한다가 아니라 자기가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좀 많은 실질적이죠. 것 같더라고요. 네, 실질적이고. 정치와 이제 자기 생활이 결부되어서 나오는 비판과 평가들인 경우가 많아요. 딱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신문 봐서 하는 얘기고 그렇지. 여자들은 겪어봐서 하는 얘기예요. 그 거기서 정리 잘했다. 출발이 나요. 근데 제가 하나 소개할게. 그 어제 제가 부산에 있는 형부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분이 절 보면 늘 놀렸었거든요. 뭐라고? 박 기자 좌파 잘 지내나 뭐 좌파.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근데 어제도 이제 그렇게 놀림으로 하다가 이제 주거지 받거니 하는데 근데 처제 내가 공무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이제 문제를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평소에 TV조선을 보시는데 공무원 집회했을 때 굉장히 많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TV조선을 딱 봤는데 10대 명 모여있는 그 앵글만 시종일관 잡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모를 다 통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런 그 방송의 왜곡을 이제 실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걔네들 진짜 왜곡 심하더라. 이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형부 같은 경우도 어쩌면 자신의 그 생활과 이 정치가 결부되어서 이게 좀 뭐랄까 사실을 직시할 수 있는 어떤 좀 사례를 지점이 생겼군요. 그렇죠. 네. 저는 정말 그 말을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겉으로는 못 웃죠. 공감하는 게 그래요. 예전에 그 학생들이 시위할 때 있죠. 시위할 때 그 골목 상권에 있던 상인들 손가락질 했거든요. 저 엄마 아빠가 쇠가 빠지게 그 공부시켜줬더니 저 데모한다고. 네. 그러던 분들이 대기업이 골목 상권 침해하니까 연대할 사람을 찾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런 빨갱이들 이랬다가 내일이 되는 순간이 언젠가 와. 오면은 그때 뭐 이제 그거지. 이게 그게 꼭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네. 이렇게 이제 저변이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활 문제로 다가왔을 때 좀 뭔가 좀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반갑
반갑나 아니면 반갑지 않은 현상일 수도 있는데 갈수록 그렇게 어떤 그 사회적 쟁점과 우리의 일상이 닿게 되는 지점들이 그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얘기 잘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승철 씨도 네, 그렇죠. 그렇죠. 애국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조용히 살았던 분들이 점점 진실의 눈을 뜨게 되는 상황들이 되고 근데 있는 것 여하튼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생각으로만 한 사람과 자기 생활의 문제가 돼가지고 닥쳐본 그렇죠. 사람하고는 참 다르죠. 그렇죠. 네. 그나저나 우리 여기 이번 글의 소재 중에 하나가 일배인데 네. 혹시 여기 일배 좀 하시는 주변에 일배 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네. 없고요. 그래서 저도 네. 일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들어가 네. 보지도 않고. 근데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이분들이 서북청년단 재건을 들고 나왔을 때 그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정말 드디어. 이거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일베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맞물려서 이제 막 토론회도 열리고 맞아요. 거리로 토론회가 나온 열렸죠. 일베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터넷에서 그야말로 약간 놀이 성격 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놀이하는 수준으로 이제 뭐 봐줄만 했는데 네. 이것이 이제 거리로 나와서 누군가를 거의 이제 대놓고 조롱하고 언어적 폭력을 일삼고 뭐 이렇게 좀 집결하고 뭔가 또 서북 청년단이 거의 이게 테러 조직이었잖아요. 살인 집단이 그렇죠. 이건 범죄 사람을 조직인데 죽였던. 그것을 대놓고 재건하겠다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상황이면은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바라봐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 들었을 때 정말 내가 잘못 봤나 생각. 그래서 제주도 분들은 그 말만 듣고도 엄청 학을 그 띄고. 학을 띄고 공포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제주항쟁 때 얼마나 그렇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군정이 거의 서북청년당을 앞세워서 민간인 학살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보도연맹 그렇죠. 그 학살을 민간에서 지금- 주도한 게 서북청년단. 그럼요. 지금 광화문에 막 서북청년단 이름으로 막 그 사람들 돌아다니던데 네. 그 사람들은 정말 제주도에는 발도 못 붙일 거예요. 아마. 그럼요. 제주에서는 사람들이 뭐 정치적으로 뭐든 간에 서북청년단 아마 가만히 두지를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백주대낮에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자신감 뒤에는 우리 뒤에는 백이 있다라는 그 심리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수도방위 사령부가 서북청년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건국의 중요한 역할을 한 세력이라고 평가한 그 책을 배포하고 그 학생들한테 독후감을 쓰게 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사례도 있었고 뭐 MB 정부 당시에는 아예 뭐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뭐 종북좌파 척결 이런 막 정치적 언어들 대놓고 구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회적 분위기가 누적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서북청년단 재건이라는 말이 자신감 있게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정말 참담하네요.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어떤 일이 아닌 것이죠. 네. 이거는 근데 진짜 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식 비상식의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이 서북청년단이라는 그 테러 집단을 이름을 다시 이렇게 내걸고 나오지? 그렇죠. 아무리 이분들이 왜 네. 100번 김구 선생을 암살한 그 안두희 네. 씨가 왜 서북청년단 맞아요. 간부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음. 그 안두희 씨의 그 살인이 의거다라는 표현을 아예 그냥 일베 그 게시물로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뭐 역사적 왜곡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얘기들까지 그 유럽이나 독일의 흐름으로 치면 네오나치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나치를 그거를 그냥 아예- 공개적으로 아예 뭐 일베는 그냥 겉으로는 그냥 커뮤니티 사이트를 가장하고 있지만 서북청년단 재건이는 아예 그걸 대놓고 그렇지. 우리는 그걸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오늘의 읽은 글도 그렇잖아요. 무조건 괴물 취급하지 말자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럴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나온 맥락 그렇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사회적 맥락도 보고 예.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며 왜 그런지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것을 무조건 범죄시하고 혐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분들의 어떤 심리든 어떤 그 살아온 배경이든 지금 처지든 뭔가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들이 분명히 사회적 맥락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네. 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이 생각이 다른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고충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베 이야기까지 했어요. 뭐 이게 사실 이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의견이 갈라져서 좀 이렇게 대립하고 분열하고 이런 얘기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오마이뉴스에 사는 이야기가 참 이런 점에 있어서 참 장점이 있어요. 그냥 뭐 사회가 분열했다 이런 어떤 그렇죠.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거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서 좀 뭔가 이렇게 실체가 좀 더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이 글을 이 기사를 사는 이야기 기사를 읽고도 네. 독자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막 갑론을박이 좀 벌어졌는데 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보수도 정당한 보수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각자 생각과 신념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5.18 민주항쟁을 쿠데타로 몰아가고 세월호 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건들을 가벼이 여기고 폭식투쟁을 일삼는 미개한 일배충들은 보수나 진보를 논할 자격조차 없는 벌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벌레 아주 이제 화가 나셨네요. 네, 이렇게 네.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네. 또 다른 분들은 반대 입장을 또 보여주셨어요. 일베는 우리 네. 주변에 흔한 사람이다. 일베가 왜 나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사회의 문제점을 꼬집고 시민 의식을 앞세우고 어느 곳보다 바람직한 사이트더구만. 이렇게 또 남겨주신 분도 그래요. 계셨어요. 그 양쪽의 주장들이 있고 또 한 분은 약간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네.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로 보인다. 아까 이준호 기자님도 이 얘기를 딱 해주셨죠. 세월호 진상규명에서도 진보와 보수로 나뉜다는 게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때 이제 대단이라는 것은 아마 예, 조금 참 이런 일이 어떻게 납득하기 어렵다. 단어적으로 표현하신 것 단어적으로 같아요. 표현한 거죠. 사실 진짜 이 세월호 이런 사건 규명에도 참 진보 보수로 나뉜다는 거는 그렇죠. 뭔가 하여튼 중요한 문제가 정치적이다 싶으면은 참 문제 해결이 참 난망해져요. 그죠? 그래서 정치라는 게 참 뭔지 그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본격 시사 타치 생활 감성 수다 쇼 사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알려주세요. 사이다의 월요일 코너 알려주세요. 드디어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가 이빨 쳤습니까? 2주 동안 안 들어오더니 네. 이게 갑자기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와우. 이러고 또 다음 주부터 또 하나도 안 들어올까 봐 굉장히 걱정되긴 하는데. 아니 뭐 그런 걱정은 내일 네. 일은 내일 생각하시고 굳이 아껴두지 않고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맨 먼저 보내주신 분은 영등포에서 일하시는 전아름 씨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사는 남대문 GMP 오파상 신나래 씨에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적하셨네. 네. 신나래 씨에게 네, 하고 싶은 말씀을 주셨어요. 네. 나래야, 너에게 언제나 좋은 날이었으면 좋겠다. 매일 아쉽고 섭섭한 마음을 갖고 사는 너. 친구들 잘 되는 게 인생에서 제일 좋다고 말하는 너. 네 욕심보다 친구들 걱정이 제일인 네가 이제는 친구들 걱정 말고 네가 좋은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월급 쪽에 들어온 적금 유학 가는 친구에게 몽땅 주고 자취하는 친구에게 김장김치 20포기를 몽땅 주는 네가 그러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는 친구들 걱정 말고 그냥 네가 행복한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자신감 갖고 네가 사랑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닌 너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런 면에서 오마이뉴스 사는 이야기란을 추천한다. 절대 저희가 시킨 거 아닙니다. 이거. 매일 너 일하는 남대문 근처에서 사람들이 집회한다고 너는 진보 단체도 진보 언론도 노동조합도 다 증오하고 싫어했잖아. 시끄러운 사람들 싫어하고 그냥 그 사람들 싫어했잖아. 매일 남대문 오파상에서 일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적으니 간접적으로나마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계기를 오마이뉴스에서 만들길 바라. 알았지?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추신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액세서리 도매하실 분은 남대문 GMP를 찾아가시면 됩니다라고 참고하겠습니다. 깨알 홍보를 또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남대문 GMP 오파상 신나래 씨한테 상당히 좀 저는 관심이 생기네요. 아 진짜 착한 친구네요. 정말 착하네요. 이런 사람이 아니 있습니까? 유학 가는 친구에게 적금을 몽땅 주고 아 와 이러면서 오직 친구만을 생각하는 야 그러면서 이제 진보 언론은 되게 싫어하시고 근데 진짜 우리 그 신나래 씨 그 오마이뉴스 언제든지 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은 분일 것 같은데 오마이뉴스 사는 이야기 많이 한번 좀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정말 저의 오늘 뭐랄까요 마음을 듬뿍 담아서 듬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분을 물론 연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네, 오빠 저예요. 고백도 안 했는데 차여서 억울하니까 그냥 반말할게요. 야, 32살씩이나 처먹어서 8살 어린 여자 좀 만나려니까 귀찮냐? 아님 내가 꼬박꼬박 답장해주고 그러니까 쉬워 보였냐? 그럼 처음부터 싫다고 하든가 왜 3번씩이나 잘 놀아놓고 더 자상한 남자를 만나라는 둥 개소리를 하는 건데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나 진짜 너보다 100배는 더 괜찮은 남자 만나서 카톡 청첩장 보낼 거다. 두고 봐. 아참 그리고 너 벤츠 아빠 차인 거 다 알거든? 다음부터 그런 걸로 여자 꼬시려는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에? 이거 정말 재밌는. 네, 야. 저도 스트레스 좀 풀렸습니다. 누가 보내주신 박현숙 거죠? 씨는 잠깐만요. 네? 박현숙 씨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남편이랑 아이 하원 문제로 좀 투닥거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오빠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읽어보았습니다. 남편이 혹시 이거 좀 듣나요? 꼭 좀 제가- 들으셔야 될 텐데. 예, 네. 드려야 될 텐데요. 직접 얘기하기 어려우면 제가 런지 씨 좀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 그리고 이 8살 나이 많은 남자 그 벤츠가 아빠 차였군요. 그런 걸로 여자 꼬시지 마라. 야, 야, 이거는 누가 보내주신 거죠? 이름을 얘기해줘야 알지 이 남자가. 네, 그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남기인 씨. 남기인 씨, 저희 애청자죠. 그 페이스북으로 올라온 알려주세요 내용도 있는데요. 곽지현님이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 사이다 알려주세요 쓰려고 2년 동안 끊었던 페이스북 로그인했어요. 이 정도예요? 11월 18일은 첫사랑이자 끝사랑인 지금 남편과 결혼한 지 딱 2년 되는 날입니다. 결혼하고 사랑이 뭔지도 알게 됐고 올해 예쁜 아가도 낳아 키우며 고마움이 진정 무엇인지도 알게 됐어요. 자기 날 잘 꼬셔서 결혼까지 하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 정말 잘 살자. 우리 딸에게도 돈보다 생명이 더 소중한 걸 가르치며 잘 키우고 말이야. 이 자리를 빌어 쓰다미? 가로에 있네요. 쓰레기 버리기를 담당하는 이 쓰다미. 쓰다미의 역할. 또 더 잘해주길 바래. 남편분이 쓰레기 버리기를 잘하시는구나. 잘하시나 네. 그래도 난 음쓰는 안 시키잖아. 음식 쓰레기인가? 음식 쓰레기. 네. 마지막으로 귀하게 키우신 아들 저에게 양보해 주신 우리 어머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어머님 아버님 사랑해요. 호진이 아빠. 네? 호진이 아빠? 이 호진이 아빠면 누군지 알겠네. 야, 이게 알려주세요가 좀 많이 들어오니까 정말 재밌네요. 진짜 재밌는 사연이 많았어요. 남대문 GMP 오파상 신나라 씨, 그 다음에 신나라 씨에게 보내준 전하람 씨의 사연도 그렇고요. 남기인 씨, 8살 어린 여자 좀 만나니까 귀찮냐 했던. 근데 아까 보니까 박형숙 씨가 남기인 씨 글 읽을 때와 이 곽지연 씨 글 읽을 때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 보였어. 다른 사람 상상하면 읽었겠죠. 그러니까. 네. 아니 그리고 아까 좀 화냈던 게 이제 갑자기 풀려서 그런지 이번에는 또 이제 사랑스러운 모드로. 네. 그럼 여하튼 동일한 사람을 떠올렸는데 그렇죠. 아까는 그랬고 그렇죠. 지금은 이런 거야. 네. 확 변신이 되네요. 정말 여자의 마음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군요. 예, 여러분들도 알려주세요에 많이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알리고 싶은 어떤 이야기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의 목소리로 세계만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사 소식, 모금운동, 집회하는데 모임 홍보, 구인 구직, 사랑 고백, 감사해서 자식사랑, 첫사랑 찾기, 회사 뒷담화 등 뭐든 좋습니다. 알리고 싶은 이야기를 200자 안팎으로 써서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실 곳은 청취자 퀴즈와 같고요. 사는 이야기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사는 이야기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 매주 한 분을 추첨해서 오마이뉴스의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뉴스 공동체 10만인 클럽에서 만든 예쁜 다이어리북을 선물로 드립니다. 아, 연습 많이 했네요, 랩. 응? 숨 안 쉬고 읽으려고. 네. 자, 하여튼 알려주세요. 오늘 올려주신 세 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주 감동적인 사연이었어요. 이번 주 선물은 누구한테 드릴까요? 각자 한번 마음에 드는 분을 해보죠. 저는 뭐 세 분 다 정말 감동이긴 한데. 남기인 씨 꼭 드려야 돼요. 남기인 씨. 네. 네, 남기인 씨 되게 어렵사리 고백했다기보다는 뭐 여하튼 화끈하게 화끈하게 할 말을 대놓고. 네, 이분 잘 살 겁니다. 네. 다이어리북에다가 또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들을 또 채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는 그 아빠가 벤츠 몰고 다니는 사람 말고 본인 차 몰고 다니는 그런 남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청취 소감도 있었죠? 예. 굉장히 반가운 분의 청취 소감 있어서 두 개 가져왔습니다. 누굽니까? 이제는 애청자가 되신 바로 천목 이은영 선생. 우리 천목 이은영 선생이 또 청취자로서 글을 남겼군요. 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두 분 하시는 건 두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두 분 하시는 게 아니라 두 분 잘하시는 거. 두 분 잘하시는 건 두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박형숙 선배의 합류로 방송이 더 풍성해졌더라고요. 사이다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연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긍정의 화신 이은영 선생. 네. 그리고 팟빵에 실로 오랜만에 답글이 달렸습니다. 팟빵에 댓글이 달렸어요. 네. 예. 혹시 오마이뉴스 직원이 아닌가 약간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아이디가 뭐지요? 시간도둑. 시간도둑. 시간도둑님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엔 없는데. 네. 우연히 찾아 들어왔는데 무척 재밌네요. 오호. 인기 팟캐스트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척이라는 말에서 정말 끌렸습니다. 무척. 예, 무척 재밌다. 고맙습니다. 네. 이 우리 시간도둑님의 그 바람대로 저희가 언젠가는 인기 팟캐스트가 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예. 막 그리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해줘야지 또. 그럴 생각 안 합니다. 네. 뭐 인기 팟캐스트가 되거나 말거나 저희는 꾸준히 저희 할 일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라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이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태도가 특히 우리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어쩌면 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르지만 같은 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금방 깨지는 유리처럼 관계가 쉽게 깨지는 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 아닐까요?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45회 방송,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박형숙, 최규화,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